한국은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향한 작심 경고를 전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것을 우려해 던진 메시지로 해석되는데요. 러시아의 이번 경고는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미국 매체 CNN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전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러시아 역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라며 러시아 외무차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을 향한 경고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러시아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한국이 지금이라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라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무모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러시아로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러시아 외무차관의 이런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화제에 오르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곧바로 한국을 두둔하며 러시아가 더 이상 쓸데없는 가스라이팅을 멈춰야 한다는 빠꾸를 놓기도 했는데요. 이같이 갈수록 러시아의 불리한 상황들이 전개되며 러시아 현지 당국 역시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현지 한 외무부 직원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서 전해졌던 외무차관의 경고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데요. 해당 외무부 직원은 한국을 향한 외무차관의 경고는 완전한 전략 실패이며 외교 참사를 부른 행동이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해당 직원의 반대 의견에 현재 러시아 정부는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의 최대 수권자 푸틴을 향한 경고를 던진 것 아니냐며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더 이상 한국을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푸틴을 향한 일침이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러시아를 발칵 뒤집히게 했다는 배짱 좋은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 속으로 저희 소식통 TV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날이 갈수록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주식시장 붕괴와 많은 인명피해들을 낳고 있는데요. 메인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폭동에 가까운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우크라이나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그런 각 나라의 분위기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가장 불편한 나라 중 한 곳이지 않을까요?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 약속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보도된 지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발언을 내뱉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무기 지원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 이유는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다. 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보도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무기 지원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최근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한 보도 자료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를 기점으로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 카테고리를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나누고 만약 무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우선 방어용 무기부터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우리 정부는 안보 위협을 줄여나가면서도 전쟁 개입 수위는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그 디테일한 옵션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전했습니다. 결국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자 러시아 국방부 역시 우리 정부를 향해 불편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어떤 조치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친 브리핑을 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러시아의 경고는 거의 협박 수준으로까지 들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나오던 러시아가 조금씩 달라진 기류를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외무부 직원은 러시아 정부의 달라진 기류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해당 직원은 호기롭게 한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던 외무차관의 발언에 극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공개된 클립 속 해당 군사 전문가의 발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나 무기 지원을 확정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 한국에 엄중한 경고를 날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든 국가가 우리 러시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전쟁이라는 건 결국 각국에서 바라보는 여론의 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외무차관의 경고 메시지는 전략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큰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라며 최근 한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전했던 외무차관의 발언이 잘못된 메시지였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우리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을 두고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운명 공동체적인 입장들을 내놓아야 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내건 스탠스는 결국 미국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아직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우크라이나는 최근에도 직접 한국을 찾아가 무기 지원에 대한 간곡한 요청을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정부에서 자세한 접견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우리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기술 이전 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명분 삼아 한국에 강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건 그만큼 한국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뒤에는 미국까지 버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가진 국방력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경고를 오히려 외무차관에게 전하고 싶다. 라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한국을 향해 간곡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뛰어난 국방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는 외무차관을 향해 강한 경고를 날리고 싶다는 의지까지 보였는데요.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이어 혹여라도 러시아는 한국과는 절대 군사적인 충돌을 꿈꿔서는 안 된다. 한국은 절대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북한군과 비슷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한국이 가진 국방력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푸틴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향한 경고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바로 한국의 강한 국방력 때문이다. 푸틴 역시 외무차관의 돌발 브리핑 내용에 절대적인 동의를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벌이고 있는 전쟁에 한국을 참전시키는 일은 우리 입장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다. 라며 괜히 한국을 건드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시키는 일은 상상도 하기 싫다는 뉘앙스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전문가는 계속해서 한국의 국방력에 가진 위력에 대해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예비군만 270만 명, 민방위 군까지 합치면 700만 명에 이르는 군사력을 자랑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 남성들이 아니라 총만 주면 바로 전쟁에서 활약이 가능한 훈련된 인력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병력이 고작 20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따져보면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안 만들고 있을 뿐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2년 전 미사일 제한이 모두 풀리며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직접 생산해내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이 만든 훌륭한 미사일과 전투기들은 유럽 각국으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 않은가. 한국을 통해 방산 도움을 받는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건든다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요건을 따져봤을 때 우리 러시아가 한국을 가볍게 여기고 굳이 자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세계 수준의 국방력과 첨단 무기 산업이 발달해 있는 한국을 굳이 불편한 구도에 올려놓고 참전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러시아 네티즌들도 큰 반응을 보였는데요. 푸틴이 나서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외무차관이 괜한 망언을 해서 정세를 어지럽게 한 듯. 우크라이나도 기약 없이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 뿐 그걸 한국에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 등 러시아 외무차관의 한국을 향한 경고 사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군사적 규모와 힘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이 군사적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는 게 오히려 놀라웠던 소식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평화를 약속하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통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